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과목 편남입니다. 교과목 개요는 파티클 위주의 특수효과를 다루고자 합니다. 교과목 목표 및 성취 수준입니다. 파티클 제작을 위한 컴퓨터 그래픽스의 인터페이스 및 활용 기술을 근거로 애니메이션 및 영화 콘텐츠 제작에서 요구되는 파티클을 표현할 수 있다 입니다. 평가는 출석 20%, 기말고사 80%로 반영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사용 소프트웨어입니다. 맥스 2019 버전을 사용하겠습니다. 주차별 강의 내용입니다. 1주부터 8주까지의 내용입니다. 강의 개요, 두 번째로 PF소스 기초 이해하기, 세 번째 PF소스로 기본 효과 제작하기, 3D Max에서 심볼 제작하기, PF소스로 사라지는 심볼 표현하기, 3D Max에서 투명한 유리 재질 화장품 용기를 모델링하기, 3D Max에서 투명한 유리 재질 화장품 용기에 매핑하기, PF소스로 투명한 화장품 용기에 적용할 파티클 제작하기입니다. 그리고 9주부터 15주까지의 내용입니다. 만들어진 꽃잎 파티클을 장면으로 설정하고 라이팅 및 렌더링하고 영상 합성하기입니다. 다음으로는 소품 및 곤충 모델링 하기입니다. 모델링된 결과물에 매핑하기입니다. 다음으로 PF소스로 움직이는 곤충 소스를 활용하여 파티클로 표현하고 소품에 적용하기입니다. 움직이는 곤충 소스가 적용된 파티클 장면에 라이팅 및 렌더링 하기입니다. 다음으로 움직이는 곤충 소스가 적용된 파티클 장면에 라이팅 및 렌더링 결과물과 실사 이미지를 영상 합성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말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주차별 세부 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주차는 강의 개요, 3ds Max의 인터페이스에 관한 이해, 3D Max에서 파티클에 관한 기본 내용들을 실습으로 진행을 합니다. 2주차는 PF소스의 인터페이스, PF소스의 툴과 기본 구조의 이론을 다루게 되고 PF소스 활용법을 실습하게 됩니다. 3주차에는 기본 오브젝트에 PF소스를 적용하는 내용을 이론으로 다루게 되며 바람의 속성과 인터페이스의 이론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PF소스 및 바람 등과의 관계를 실습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4주차입니다. 4주차에는 기본 텍스트를 활용하여 1단계 심볼 제작을 위한 이론을 다루게 됩니다. 두 번째로 스플라인의 속성 이해를 근거로 제작 과정을 실습하게 됩니다. 세 번째, 스플라인을 활용하여 2단계 심볼 제작을 위한 이론과 실습을 다루게 됩니다. 5주차입니다. 5주차에서는 텍스트와 스플라인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심볼에 적용하는 방법을 이론과 실습으로 다루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디플렉트의 적용 방법을 이론과 실습으로 다루게 되고 포스의 적용 방법을 이론과 실습으로 다루게 됩니다. 6주차입니다. 6주차는 3ds Max에서 3D 폴리곤 모델링 기법을 이론과 실습으로 다루게 되며 3D Max에서 투명한 유리 재질 화장품 용기의 유리 부분 모델링 방법을 이론과 실습으로 다루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투명한 유리 재질 화장품 용기의 뚜껑 부분 모델링 방법을 이론과 실습으로 다루게 됩니다. 7주차입니다. 7주차에는 3D Max에서 투명한 유리 재질 화장품 용기 매핑 방법을 이론과 실습으로 다루게 됩니다. 두 번째로
3ds max에서 매핑 좌표값 추출 방법을 이론과 실습으로 다루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재질 편집기 사용 기법과 2D 그래픽 표현 기법을 이론과 실습으로 다루게 됩니다. 8주차입니다. 8주차에는 투명한 화장품 용기에 파티클로 적용할 꽃잎 제작 과정을 이론과 실습으로 다루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투명한 화장품 용기에 파티클을 적용하기 위한 보조 오브젝트 제작 과정을 이론과 실습으로 다루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PF 소스로 투명한 화장품 용기에 적용하는 파티클 제작 과정을 이론으로 다루게 됩니다. 9주차입니다. 꽃잎 파티클이 적용된 장면에 라이팅하는 기법을 이론과 실습으로 다루게 됩니다. 두 번째로 꽃잎 파티클이 적용된 장면을 렌더링하는 기법을 이론과 실습으로 다루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실사 이미지 배경과 연출된 장면의 파티클 결과물을 영상 합성하는 과정을 이론과 실습으로 다루게 됩니다. 10주차입니다. 3D Max에서 소품을 3D 폴리곤 방식으로 모델링하는 과정을 이론과 실습으로 다루게 됩니다. 두 번째는 3ds Max에서 곤충을 3D 폴리곤 방식으로 모델링하는 1단계 과정을 이론과 실습으로 다루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곤충을 3D 폴리곤 방식으로 모델링하는 2단계 과정을 이론과 실습으로 다루게 됩니다. 11주차입니다. 소품을 재질 편집기와 2D 그래픽으로 매핑하는 과정을 이론과 실습으로 다루게 됩니다. 두 번째, 곤충을 재질 편집기와 2D 그래픽으로 매핑하는 단계, 과정을 이론과 실습으로 다루게 됩니다. 세 번째, 곤충을 재질 편집기와 2D 그래픽으로 매핑하는 2단계 과정을 이론과 실습으로 다루게 됩니다. 12주차입니다. 움직이는 곤충 애니메이팅 과정을 이론과 실습으로 다루게 됩니다. 두 번째로 PF 소스로 움직이는 곤충 소스를 파티클로 표현하는 과정을 이론과 실습으로 다루게 됩니다. 세 번째, PF 소스로 움직이는 곤충 소스를 파티클 소품에 적용하는 과정을 이론과 실습으로 다루게 됩니다. 13주차입니다. 움직이는 곤충 소스가 적용된 파티클 장면에 라이팅하는 과정을 이론과 실습으로 다루게 됩니다. 두 번째로 움직이는 곤충 소스가 적용된 장면을 렌더링하는 과정을 이론과 실습으로 다루게 됩니다. 14주차입니다. 움직이는 곤충 소스가 적용된 파티클 장면의 결과물과 실사 이미지를 영상 합성하는 1단계 과정을 이론과 실습으로 다루게 됩니다. 움직이는 곤충 소스가 적용된 파티클 장면의 결과물과 실사 이미지를 영상 합성하는 2단계 과정을 이론과 실습으로 다루게 됩니다. 15주차는 기말 평가가 진행되며 오브젝트에 적용한 파티클과 실사 배경 이미지를 합성한 영상 결과물을 제출하는 것이 기말 평가이며 러닝 타임은 5초에서 10초 내외입니다. 그리고 영상의 형식은 MP4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미지는 3D Max에서 화장품 용기를 모델링하고 매핑한 다음에 파티클을 적용하는 단계 중에 첫 번째 이미지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입니다. 세 번째 사진으로 파티클들이 다양한 형태로 형성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장면으로 파티클들이 최대로 생성되어서 다양한 형태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PF 소스의 기본적인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PF 소스와 이벤트로 구성되어집니다. PF 소스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을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버스는 파티클의 생성 및 소멸되는 지점을 정할 수 있고 파티클의 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림은 전체 200개의 파티클이 있으며 스타트는 0프레임부터 시작하고 엔드 타임은 30프레임이 됩니다. 두 번째 포지션 아이콘입니다. 파티클이 생성될 위치, 아이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피드입니다. 스피드는 파티클의 속도, 분포 형태를 표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쉐입입니다. 쉐입은 파티클 입자들의 모양과 형태를 표현하게 됩니다. 디스플레이는 뷰포트 상에 나타나는 입자의 모양을 표현하게 됩니다. 파티클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들을 실습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Create Geometry, Particle System. 다시 설명드리면 Create Geometry, Particle System에 들어가면 PF Source, Spray, Snow, Super Spray, P-Array 등이 있고 P-Cloud도 있습니다. 여기서 스프레이를 먼저 선택해 보겠습니다. 스프레이를 탑 뷰에서 드래그해서 크기를 만들고 퍼스펙트 뷰에서 살펴보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은 왼손은 Alt 키를 누르고 오른손은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른 채 움직여 보면 아크 로테이트가 되는 그 장면을 제가 시연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퍼스펙티브 뷰를 최대화 해보겠습니다. Alt W. 자, 그리드를 감춰보고 싶습니다. 단축키 G. 그 다음에 모디파이로 넘어가면 모디파이에서는 여러가지 속성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에미터의 사이즈를 정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각각 300, 300, 300 입력해서 정사각형으로 만들었습니다. Alt W 누르고 전체 뷰에서 보면 Ctrl Shift Z 누르면 4개의 뷰가 다 가득 차게 나타나게 됩니다. 탑에서 보면 지금 정사각형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에미터에서 위드 값과 렌스 값을 각각 300, 300을 입력했기 때문에 정사각형으로 보이게 됩니다. 다음으로 타임 슬라이드를 움직여보면 파티클들이 생성돼서 소멸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티클은 0프레임에서 시작을 해서 30프레임까지 생성되어 있다가 소멸되는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파티클 한 개 한 개마다 30프레임 동안 생성되었다가 30프레임 동안 생성이 되었다가 소멸되는 그런 내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뷰포트의 뷰포트 카운트가 100이기 때문에 지금 100개로 보인다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300으로 바꿔주면 뷰포트에 300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렌더링은 실제는 500개를 렌더링 되게 하겠다. 그러면 렌더 카운트에는 500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롭 사이즈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이즈를 5로 키워보면 사이즈가 좀 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피드입니다. 속도입니다. 파티클들이 생성돼서 움직이는 속도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스피드가 10인데 20을 입력하면 더 많이 가게 됩니다. 더 먼 거리를 파티클이 이동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타임 슬라이드를 움직여 보면 더 많은 거리를 파티클이 이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베리에이션 변화값인데 변화값을 10이라고 입력하게 되면 어떤 파티클들은 20프레임 동안, 어떤 파티클들은 속도가 20, 어떤 파티클들은 베리에이션이 적용돼서 30, 20 플러스 10, 30, 어떤 파티클들은 20 마이너스 10, 결과적으로 10
이라는 값의 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모양들입니다. 도트, 점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틱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타임은 스타트 0프레임부터 시작해서 30프레임까지 라고 설정이 되어 있고요. 라이프가 30입니다. 자, 이것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자, 스타트가 0이기 때문에 타임 슬라이드를 0으로 가져가면 파티클이 없습니다. 0프레임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전 단계부터 나타나게 하려면 스타트를 마이너스 30을 입력하게 되면 0프레임에도 이미 파티클이 생성돼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스페이스 워 포스, 스페이스 워 포스, 포스에 들어가면 윈드, 바람이 있습니다. 이 바람을 저는 레프트에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람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드를 좀 감춰 보겠습니다. G 감췄습니다. 그러면 이 바람을 스프레이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람의 세기는 디폴트 값으로 두었습니다. 자, 바람을 선택하고 Bind to Space Warp 버튼으로 바람을 클릭해서 스프레이에 드래그해서 연결 지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프론트 뷰에서 보면 Alt W 최대화해서 보면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파티클들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날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람의 세기를 더 강하게 적용하면 바람의 힘이 스트렝스 1.0인데 이것을 제가 2로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많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날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날리게 됩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재밌게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윈드의 터브런스와 프리퀀시 스케일 값입니다. 터브런스는 얼마나 거칠게 할 것이냐, 0.5 정도로 거칠게 하겠다. 프리퀀시는 몇 번 주기를 반복하겠느냐, 3을 하겠다. 3번 반복이 되고, 스케일 값은 숫자가 낮을수록 더 많은 변화를 나타나게 합니다. 스케일을 0.1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스케일을 0.01로 해보겠습니다.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다른 부분들도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작업한 것을 버리고, 자, Ctrl Shift Z 화면을 전체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Create Particle System에서 스노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스노우를 탑에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Modify로 가서 자, 사이즈를 Emit의 위드와 렌스 값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200에 200, Emit 위드 200, 렌스 20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사각형으로 보입니다. 자, 스노우를 선택해서 만들었고요. 자, 이것을 좀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뷰포트 카운트를 이번에는 500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렌더 카운트는 1000으로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티클이 굉장히 많이 생성돼서 소멸되는 과정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것도 타임 슬라이드를 0프레임에 이동하면 파티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에서 스타트 부분이 0인데 이것을 마이너스 30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프를 30이 아니라 60으로 입력하면 파티클 한 개 한 개가 60프레임 동안 생성되었다가 소멸되는 그런 내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life가 30에서 60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더 멀리 파티클이 날아가게 됩니다. 네, 스피드도 마찬가지. 스피드를 줄여보면 멀리 날아가던 파티클이 멀리 못 가게 됩니다. 스피드를 5로 낮춰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멀리 못 가게 되죠. 스피드의 베리에이션 변화값 2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어떤 파티클들은 속도가 5이고 어떤 파티클들은 5 플러스 2, 7이 되겠고 어떤 파티클들은 5 마이너스 2, 3이 되겠습니다. 파티클의 속도가 3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것도 도트로도 표현이 가능하고 틱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네, 다시 원래 값으로 줬고요. 모양을 똑같이 통일했고, 자, 이번에도 여기에 윈드 바람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create space warp force 윈드를 이번에는 프론트 배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윈드를 마찬가지로 bind to space warp로 바람을 클릭한 채 놓지 않고 스노우에 들어가서 올려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프트에서 보게 되면 레프트 Alt W 최대화를 했고요. 자, 이 눈이 잘 안 보여서 색상을 저는 바꿔 보겠습니다. 색상을 흰색으로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눈이 날리는데요. 바람의 세기를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모디파이로 가서 바람의 세기가 1인데요. 네, 0.5로 낮춰 보겠습니다. 그러면 덜 날리게 됩니다. 바람이 약해졌기 때문에 덜 날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터부런스를 이번에는 1로 하겠습니다. 좀 거칠게 했고요. 프리퀀시 반복되는 것을 5로 해보겠습니다. 자, 스케일 값은 0.02로 하겠습니다. 0.02, 터부런스 1, 프리퀀시 5 이렇게 해서 타임 슬라이드를 움직여 보면 네, 눈들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탑에서 보면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는데 이 바람을 애니메이션 걸어 보겠습니다. 자, 30프레임의 타임 슬라이드를 30프레임에 놓고 하단에 오토키를 누른 다음에 로테이트로 왼쪽으로 회전했다가 자, 60프레임에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해봤고 자, 90프레임에는 다시 약간 왼쪽으로 회전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자, 타임 슬라이드 움직여보면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이 눈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퍼스펙트 뷰를 최대화 Alt W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임 슬라이드를 움직여보면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눈 파티클들이 날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파티클과 바람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바람의 세기를 잘 조정해서 재미있는 효과를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합니다. Alt W 다시 돌아왔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저는 한 개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 워업에 들어가서 드래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드래그를 탑 뷰에 만들고 이 드래그를 마찬가지로 bind to space warp로 스노우에 연결 지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드래그의 위치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드래그를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끌다 라는 뜻이 있죠. 네, 그런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디파이 가서 드래그를 선택하고 이렇게 제가 드래그를 선택했고요. 모디파이 가서 값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 x-axis 5,
y-axis 5, z5가 되어 있는데요. 이 값을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z를 20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Z축으로 20의 힘이 적용된 파티클의 움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Z값을 낮춰보겠습니다. 5로 낮춰보면 낮은 힘이 적용이 돼서 파티클이 그에 맞게 날리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드래그와 윈드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과정으로 또 다른 내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네, 드래그와 윈드를 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P-Array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P-Array를 탑뷰에 하나 만들고 탑뷰에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탠다드 프리미티브즈에 있는 스피어 공을 하나 선택해서 탑뷰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 P-Array를 선택하고 모디파이로 들어가게 되면 Pick Object, 바로 이 스피어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오브젝트 스피어 001이 선택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것을 메쉬로 바꿔서 볼 수가 있고요. 이 모양들 메쉬로 바꿔서 볼 수가 있고, 자, 어떤 내용으로 어떤 속성으로 적용할 것이냐. 자, 블라스트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블라스트 로드 타임 슬라이드 움직여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퍼스펙트 뷰를 최대화해서 Alt W, 여기서 또다시 이번에는 중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 워, 포스, 힘 안에 그래비티를 하나 만들어 보면 이 그래비티를 하나 만들었고요. 자, 이 그래비티를 P-Array에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Bind to Space Of로 중력을 클릭해서 P-Array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파티클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티클들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중력 그래비티를 지워보면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 파티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그래비티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휴지통에 버리면 다시 지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 로드 세이브 프레스에 들어가서 다양한 내용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속성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전체를 다 버리고 딜리트를 하고 이번에는 Alt W 4개 뷰가 보이게 한 다음에 Create Particle System 슈퍼 스프레이를 선택하면 슈퍼 스프레이를 탑뷰에 만들고 관찰해보면 이렇게 파티클이 0프레임부터 이렇게 생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 설정을 통해서 다양한 분위기로 연출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파티클이 0프레임 이전부터 생성되게 하려면 파티클 스타트를 값을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티클 제너레이션에 들어가게 되면 자, emit start가 0입니다. 이것을 마이너스 30부터 시작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타임 슬라이드가 0일 때도 파티클이 보입니다. 자, 파티클이 직선으로만 보이는데 이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파티클 포메이션에 들어가서 up axis와 spread, up plane spread 이 값들을 조정해서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up axis를 숫자를 좀 높여 보겠습니다. 네, 10 정도로 높여 봤더니 이렇게 기울어졌고요. 스프레드 값을 바로 밑에 있는 스프레드 값을 높여주면 이렇게 직선이었던 것이 이렇게 넓은 영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자, 밑에 있는 오프플레인도 값을 높여보면
회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프레드 값을 높여주면 이제 사방으로 번지는 파티클의 모양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프엑시스를 10, 스프레드를 60, 오프플랜을 50, 오프플랜 50, 스프레드를 90,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 숫자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이 모양들을 보고 입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티클의 수가 되는데요. use rate 지금 10입니다. 이것을 50으로 높여보면 파티클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타임 슬라이드 움직여보면 이렇게 파티클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파티클이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됩니다. 잘 관찰해보면 30프레임부터 점점 파티클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에미트 스탑이 30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라이프가 30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에미트 스탑 값을 좀 높여 보겠습니다. 60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60프레임이 됐을 때도 파티클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60프레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라이프를 30에서 60으로 높여주면 더 멀리 날아가게 됩니다. 에미트 스탑을 100을 입력하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파티클이 유지가 됩니다. 다시 확인해 보면 오프 엑시스가 10, 스프레드가 60, 오프플랜이 50, 스프레드가 90. 그 다음에 모양은 틱으로 했는데 도트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점으로 보입니다. 그리드를 감춰 보겠습니다. G. 자, 이렇게 그리드를 감췄고요. 자, 도트 모양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use rate를 50을 입력했기 때문에 use rate를 50으로 입력했기 때문에 수량이 늘어났습니다. 파티클 수가 늘어났습니다. 스피드는 10이기 때문에 좀 멀리 가게 되죠. 빨리 가니까 멀리 가게 되겠죠. 이 값도 낮추면 멀리 못 가게 됩니다. 스피드를 5로 낮추게 되면 훨씬 짧은 거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다시 스피드를 10으로 놓고 입력하고 변화값 0인데 이것을 3으로 입력하게 되면 자, 어떤 파티클의 속도는 10, 어떤 파티클의 속도는 7, 어떤 파티클의 속도는 1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티클 타이밍에서 에미트 스타트가 마이너스 30이기 때문에 타임 슬라이드를 0프레임에 이동시켜도 파티클은 이미 생성되고 있고 에미트 스탑이 100이기 때문에 타임 슬라이드가 100프레임이 될 때까지 가도 파티클은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파티클의 라이프인데요. 파티클의 라이프가 길어질수록 또 멀리 가게 됩니다. 현재 라이프가 60인데 이것을 30으로 입력하면 짧은 거리를 가게 되고요. 라이프를 60 다시 바꿔주면 변경하게 되면 이렇게 더 멀리 파티클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파티클이 지금 현재 도트로 보이는데요. 이것을 메쉬로 바꾸고 메쉬로 바꿔주고 옆에 파티클 타입을 클릭해서 보면 여기서 테트라로 바꿔주면 테트라 모양으로 파티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테트라 모양으로 파티클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테트라가 됐습니다. 확대해 보면 네, 테트라가 됐고요. 이 파티클의 크기를 키워주면 파티클의 크기를 키워주면 제대로 모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티클 사이즈가 현재 1인데요. 키워보겠습니다. 5. 네, 이렇게 파티클이 크게 보입니다. 실제 이렇게 크게 사용할 일은 없지만 파티클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안 보여서 색상을 일부러 흰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파티클이 큼직하게 보입니다. 네, 이렇게 파티클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이 파티클에도 바람의 영향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티클에 바람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Create Space of Force Wind.
윈드를 프론트 뷰에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슈퍼 스프레이를 선택하고 다시 한번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윈드를 바인드 투 스페이스 워브로 슈퍼 스프레이에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레프트 뷰에서 보면 이렇게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파티클이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람의 세기를 낮춰주면 0.5로 해주면 덜 날리게 되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바람이 현재는 플래너 방식인데 스페클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스페클을 바꾸면 바람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자, 이 바람의 위치에 따라서 파티클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파티클이 분포되고 날아가는 모양이 달라집니다. 자, 이것을 트랜스를 0으로 해보겠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터부런스를 0.5, 프리퀀시를 2, 스케일 값을 0.01로 해보겠습니다. 자, 변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스트렝스를 0을 줘도 윈드의 터부런스와 프리퀀시 스케일 값을 주게 되면 파티클이 반응을 합니다. 자, 그러면 Shift를 누르고 바람을 하나 더 만들어서 오른쪽에 두보겠습니다. 카피. 자, 이 바람은 좀 더 다른 값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터부런스가 1, 프리퀀시가 3, 스케일이 0.03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바람도 바인드 투 스페이스 워브로 슈퍼 스프레이에 적용을 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람들의 위치에 따라서 파티클이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타임 슬라이드 플레이를 눌러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모양으로 연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슈퍼 스프레이를 선택하고 다시 모디파이에서 슈퍼 스프레이를 선택하고 파티클 제너레이션에서 유저 레이트가 50이었는데 150으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많은 파티클이 생성되고 타임 슬라이드를 플레이 시켜보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파티클들의 기본적인 속성들을 다루어 본 내용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